네,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유진투자증권 김진규 주임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짝꿍이 누구냐고 정말 궁금해하셨는데 네, 맞아요, 궁금증 맞아요. 좀 풀리셨나요? 네, 풀렸습니다. 고소의 냄새가 납니까? 아, 물씬 나오고 있고요. 네, 뵈면서 저도 좀 살 좀 빼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야겠다.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두 분의 냉철한 분석, 그걸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았을지 메이저 수급 탑5 종목들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다양한 섹터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리튬 기업 WI를 사고 있고요. 증권주 메리트 증권도 담습니다. 기관도 신한지주 그리고 카카오뱅크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오늘 급등했던 GN1 에너지 짚어볼게요. 더 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뭔가 확실한 뉴스보다는 이건가 싶은 뉴스가 있었죠. 오늘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첫 종목부터 출발이 좋습니다. 더 간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GN1 에너지 오늘 급등의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 예. 일단은 그 사우디 수주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련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GN1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인데요. 이제 주요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으로 이제 전체 매출의 이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그 사우디 관련해서 수주를 들어가게 되면서 네이버 사업 관련해서 이 GN1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GN1 에너지가 들어가게 된다고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2 롯데타워, 그리고 네이버 신사업, 그리고 인천공항, 그리고 한국전력 신사업을 포함해서 납품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연간 축적된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다양하게 지금 수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열 냉난방 시스템도 앞으로 이제 뉴질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픽해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신사업 부분인데 연료전지 사업에 지금 착수를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의 90%가 지열 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분야가 커져야 이 종목이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제 듀산 퓨얼셀 같은 연료전지 제조사들과 예전에 이제 MOU를 이미 체결한 상황이고 하지만 2021년에는 이 연료전지 분야가 굉장히 매출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이런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됐지만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 연료전지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 면적의 제약이 굉장히 적고 모듈 형태로 이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 규모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존재하고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제 포스코 본사에 이제 공급하면서 향후 매출도 지속적으로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열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대감이 오늘처럼 또 급등을 해줄 만한 재료였는지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붙었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한국에 온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청와대에서는 말할 게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온 또다시 단독 보도가 근데 웃긴 게 청와대가 말을 하자마자 5분 뒤에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와서 네. 단독 보도로 롯데호텔에서 이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한번 더 내용이 붙으면서 올라가 준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 네이버 신사옥에다가 지열에너지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우디에 가서 네이버가 또 신사옥에 대한 기술 발표를 했다라고 내용이 있었는데 그 신사옥을 지을 때 들어갔던 게 지열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붙은 것 같고요. 요거 좀 자료를 좀 보여주면서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그 지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 약간 사실은 원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다른 분의 정책 중에 하나가 수열 에너지였어요. 그 정책 종목이었다가 벗어나면서 약간 주가 밀려 내려왔었는데 이 지열 에너지 안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가운데 있는 요겁니다. 히트 펌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크게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히트펌프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멘트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갖고 있는 게 지에너 에너지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기술도 있고 사우디가 묶여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봤을 때 사실 이번에 네옴스틸 관련 종목들이 여러 개가 돌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건설주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시멘트가 올라가다가 오늘은 수소도 올라가줬는데 새롭게 또 뜬 게 지금 지열 에너지가 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관련주로 엮여져 있게 되면 주가가 하락한다기보다 일단 테마성으로 묶이면서 이제 G20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주로 엮였으니까 한 번 더 뭔가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우디 수주 쪽으로 저희가 긍정 회로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앤원 에너지는 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은 삼성전기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갭도 좀 꽤나 크게 띄웠고 오늘 8%가량 올랐죠. 더 봐도 될지 삼성전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체크해 보죠. 고! 네, 두 분 다 더 봐도 된다로 일치를 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어떤 이슈 때문일까요? 기판 때문일까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쪽일까요? 아니면 뭐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방문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투자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번에 아무래도 그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제품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품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기대감을 좀 키웠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3분기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락세를 아마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봉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이노텍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계속 출하량은 늘려왔지만 삼성전자와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수주량이 중국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매출 감소와 또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웬만하면은 삼성전자의 출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매출 비중을 좀 다각화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이제 사업 다각화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봉쇄 정책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기에 좀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앞으로 이제 시진핑 체제가 됐고 뭐 그 봉쇄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여부가 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봉쇄 가능성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고 또 봉쇄가 된다면 앞으로 좀 매출하고 성장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 MLCC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3분기에도 MLCC의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나 아니면 AI 그 분야가 커지면 MLCC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5G 시대가 끝났다면 앞으로 이어간다면 앞으로 이제 다른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를 받아서 MLCC의 출하량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MLCC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 기대가 바로 다음 분기인 4분기부터 적용이 될까요, 매니저님? 뭐 물론 약간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시간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삼성전기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어저께 올라왔던 건데요. 일본의 다이오 유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중국 쪽 스마트폰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많이 좀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가 지나가고 나서 내년도가 되게 되면 그 재고가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 재고가 줄어든 거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끝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일본의 다이오 요덴의 일본 차트인 건데 어저께 많이 올라왔고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거 기준으로 거의 상한가 올라가듯이 거의 5% 가까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영향을 또 받아서 삼성전기도 그러면은 이제 같은 MLCC 관련해서 이 지금 무라타가 1위고 그다음 삼성전기가 2위라면은 요 타이어 요델이 한 3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기업에서 그런 코멘트가 나온 걸 봐서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 쪽도 이제 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바닥을 칠 건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같은 영향을 좀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은 이제 삼성전기는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바닥 레벨은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턴 어라운드가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또다시 이 자리가 저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도 조금 긴 호로 보신다면 좀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MLCC가 회복은 더디지만 기대해보겠다라고 해주시네요. 삼성전기까지 두 분의 의견은 고루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떨까요?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는 한국전력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그리고 개별 기업의 수주 기대감 덕분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내일도 상승을 이어갈지 두 분의 의견 보여주시죠. 마지막은 갈렸습니다. 우리 스쿱킹께서는 오늘 강한 매수와 함께 장대 양봉을 보여준 움직임을 그쵸?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많이 들어와 주긴 했어요. 근데 보면서 한국전력이 8%나 올라가 1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쇼커버링 장세가 얘까지 이제 돌다가 이제는 한국전력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무래도 그 S&P 상한제가 들어가게 되면 전력 도매가가 이제 상한제가 생기니까 한국전력, 그러니까 전력을 사오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8%가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 전기값을 더 많이 올려서 영업이익을 정말 이제 많이 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타나 주게 되고, 그게 좀 확인을 된 다음에 한국전력을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일단 한번 올라갔다라고 해서 따라가기보다 이건 이제 요 근처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올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전력이 절대 주도 종목이 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돌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냥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쇼커버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주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한전이 적자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한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수입 원자재를 가져와서 에너지를 좀 생산하다 보니까 그 수입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요즘 많이 상승했었고,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500원이 넘는 등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유례없는 적자를 계속적으로 보여줬고, 또 마찬가지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환율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1,365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24일 날 금통위를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베이비 스텝을 강행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한국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조금 이제 흑자 전환으로 다시 돌아온 만큼 아무래도 좀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안정감을 가지고 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국전력은 아무래도 저평가다라는 지금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 그때도 한국전력이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한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적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고스탑으로 저희가 내일 주가 전망 확인을 해봤고요. 10종목 중에 최선호주를 꼽을 시간인데, 매니저님 지난주 대한전선 탑픽주가 목표가를 터치하고 더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 두 분의 최선호주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지에논 에너지를 꼽아주셨어요. 지에논 에너지는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건 오늘 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눌렸을 때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는 오늘 3,020원보다 낮은 2,900원,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6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목표가 3,200원과 손절가 2,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를 단기 관점이신지 중장기인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단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5만 5천 원이 되시면은 좀 손절을 보셔야겠고 그 기간에 그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구간이 뚫리게 된다면 손절을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제가 좀 추천하는 이유는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현금성 자산이나 유동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고 그것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초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매크로 경제가 조금씩 안정화된다면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이나 기관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5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엔스탑 진행해봤고요.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은 오늘 저녁 9시 40분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CPI 발표를 앞두고 어떠한 전략이 궁금한지 또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김진규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